세미나 주제는 김연의 칼날. 우리 장안이 하게. 아, 소스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한이 책임 소스를 줘서 제가 멜름 묻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엄청난 신대로운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개봉했어요. 8월 20일. 난 가서 봤고 이거는 여러 번 볼만한. 저거는 가능하면 뭐 4DX 이런 데서 보시면은 원체 전투신 정도로 잘 만들어가지고 리미트한 데서 보지 마시고 뭐 그런 데서 보시는 걸 더 권하고 이게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건담 발표했었는데 이게 그게 건담이 나가서 이제 40대 50대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라면 김연의 칼날은 지금 10대 20대들을 그한테 특히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큰 좀 영향력이 있는 컨텐츠라서 우리가 이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주말에 그 OCN 채널 있어. 케이블 채널 중에 OCN 무비에서 내가 이거를 TV를 우연히 트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뒤로 편성표를 보니까 웬일로 그 김연의 칼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날 꼴딱 세고 그 다음날 일요일 밤 9시까지 이게 쭉 이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다음 거의 마지막 편이 지금 극장 개봉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총각 때였으면 이거 끝까지 다 봤어요 아마. 근데 아쉽게도 집에 가족도 있고 하니까 요 장부저택평만 부분적으로 좀 보장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주행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김연의 칼날이라는 작품은 이제 만화책으로 먼저 나왔고 일본에서는 이게 1억 권 이상 팔렸대요. 네. 그리고 만화책으로 나오고 이게 얘기의 흐름이에요. 여기서부터 남매 연인, 뭐 아사코 사편이 이렇게 쭉 나가는 얘기 흐름인데 이 앞에 것들은 이제 TV 시리즈로 나왔고 여기 보면 뭐 무한열차편 이런 거 극장판으로 나왔어. 여기 보면 극장판 써있죠. 그러니까 극장판에 말이 없는 건 이제 TV 시리즈고 그 다음에 저 극장판 무한열차편도 흥행이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저 극장판 여기 무한열차편에서 요 사람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네. 랭코크. 그래서 가끔 저 코스프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 인터넷 짤에 보면은 요렇게 머리도 하고 요렇게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화책하고 TV 시리즈하고 극장판하고 좀 섞여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 흐름이 이제 OCN에서 편성한 것처럼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남매연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간의 포스터를 내가 다 찾아서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자세한 스토리는 뭐 어차피 앞으로 볼 사람도 있으니까 열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시리즈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나쁜 놈 대장이고 부장이라고 하여튼 이제 뭐 이렇게 갑니다. 한번 분위기만 보세요, 분위기만. 장구저택, 그 다음에 오른쪽이 나타부모 3편이었고 나비저택, 무한열차 이번에 극장판으로 나왔지. 그 다음에 한락의 거리, 그 다음에 도곡마을 접수, 그 다음에 도곡마을 민원지면 합동 강원면 개막, 그 다음에 주직결 이렇게까지 있고 이 이야기 흐름이 쭉 가다가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무한성인데 무한성 편이 이제 극장판으로 3편이 나올 예정이야. 근데 그 1, 2, 3편 중에 첫 번째가 이번에 개봉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2편, 3편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요 다음에는 만화책 스토리를 보면 무한성 편이 거의 막판이 맞는데 그 다음에 최종 결전편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이거 이제 무잔전이라고 부르고 이 무잔이 최종 보스예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정편에서 무잔을 무찔러나 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에필로그가 기살대를 해산하는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현대편이라는 건 왜 있냐면은
이 이야기가 일본의 시대를 대충, 그러니까 이 무잔이라는 나쁜 놈은 한 1000년째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토 히로부미 뭐 그런 시절부터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일본이 뭐 메이지 유신하고 막 고르던 시기야. 고르던 시기고, 그러니까 쭉 가서 기살대 해산하고 현대 뭐 20세기 정도 얘기로 하면서 이제 전체 스토리는 끝이 나. 근데 이걸 설명을 하면은 캐릭터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살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요런 놈들이 혈기라고 해요. 혈기. 그러니까 도깨비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근데 왜 악기라고 안 부르고 혈기라고 부르냐면, 이게 최종 보스거든요. 무잔이라는 놈인데, 얘가 얘부터 좀 설명해야 되는데, 얘가 1000년 전에 몸이 되게 약한 상태로 태어났어. 근데 부모님이 얘를 어떻게 살리고 싶어서 막 이제 애를 많이 썼겠지. 그래서 되게 실력 있는 의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그 의사가 이 무잔한테 어떤 신기한 약초를 처방해서 이제 먹였어. 그랬더니 무잔이 그 약초 덕분에 안 죽는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얘가 성격이 되게 포악하고 더러워서 그 의사를 죽여버렸어. 그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 약초를 먹어서 그 덕에 이제 안 죽는 사람이, 이제 영원 불사나 안 죽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아차 싶은 거야. 의사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약초가 어디서 캔 건지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 약초를 찾아서 막 다녀. 밑에 놈들 시켜가지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약초가 어디서 온 건지는 의사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문제는 이제 그걸 먹어서 수명이 뭐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데, 얘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햇빛을 보면 얘가 이제 타들어버려. 죽어버리는 소리야. 그래서 낮에는, 드라큘라도 좀 그렇잖아. 낮에는 어디 짱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지면 돌아다니고. 그게 이제 얘 문제야. 그래서 얘가 목표가 뭐냐면,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싶어서 좀 그런 걸 연구를 막 하고, 그런 방법을 찾고 이제 그렇게 1000년을 보내는 그런 중에 있어요. 그런 중에 있다가 얘가 뭔가 좀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서, 그 중에 뭐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자신의 피를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잔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혈기가 돼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개태의 어떤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악마와 영혼을 거래하는 그런 모티브가 많잖아요. 이제 문학 작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람이었던 건데 무잔하고 악마의 거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잔의 피를 받은 대신에 본인들도 영원 불사한 혈기가 되는, 영혼을 팔고 혈기가 되고, 혈기가 되면은 힘이 되게 세지고. 근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햇빛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또 어디 숨어 있고 밤에만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얘들은 인간을 계속 먹어 치워야 돼. 인간의 피를 또 먹어야 또 자기가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혈기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피해가 많은 거지. 근데 얘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을 보게 만들거나, 근데 얘들이 해가 뜰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니까 그 방법은 잘 안 되고, 그 특별하게 만든 칼로 얘들의 목을 베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죽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면,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피를 나눠줘서 혈기로 만든 그 도깨비들이 무척 많은데, 그 중에서 센 놈들을 우리가 12기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중에서 6명은 상현, 그리고 좀 걔들보다 등급이 낮은 애들 하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상현이야. 상현 1번, 이게 너무 제일 센 놈이랑 그래. 상현 1, 상현 2, 상현 3, 상현 4, 상현 5. 이거 상현 6이 왜 둘을 같이 묶었냐면 이게 남매거든. 그래서 넘버 1, 2, 3, 4, 5 이게 세기로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좀 드라마가 조금 유치하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인데 뭐 공산당 서열 순위 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 뭐 무작위 뭐 얘를 얘로 자리를 바꾼다든지 그러면 뭐 얘가 서열이 올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하연은 상연에 못 들어간 애들인데 이 무장이 좀 일부러 상연에 있던 애를 하연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하연에 있던 애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숙천해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하연에 있던 애들은 뭐 좀 상연이 되려고 되게 컴플렉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무장이 좀 그런 경쟁도 막 유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보면 일단 키부츠키 무장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제일 나쁜 놈의 시키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상현은 얘를 지키는 이제 6명의 제일 센 놈들이고 이건 못한 게 기살대. 그러니까 이제 기살대는 이런 혈기들을 처치하는 그런 조직인데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있고 하연은 얘들보다 좀 낮아요. 그다음에 이게 각각 보면은 이게 고쿠시보, 도우마, 아카자, 한테코 이게 다 상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렇게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고쿠시보, 뭐 도우마, 뭐 이거는 주저리 적어놨어요. 뭐가 장점이고 어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현 중에서 좀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인상적인 사람이 3번 상현상 아카자. 그리고 이번 지금 영화관에서 개봉하고 있는 그 극장판에 또 얘가 거의 주인공이나 집이 없어요. 그런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스포니까지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한테코 이렇게 되고 요 좀 이상하게 생긴 얘가 이제 구포고 그다음에 요 둘이 요 규타로 다키 오빠가 규타로고 동생이 다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하연은 이렇게 좀 좀 그래도 얘들도 이제 뭐 좀 센 애들이고 상현과 하연이 아닌 무수히 많은 잡다무리한 혈기들이 있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기살 때는 뭐냐면은 저런 혈기들을 처치하기 위해 만든 그 민병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인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저런 도깨비가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한 1000년 전 막 독구가 이에야스 막 이러던 시절부터 기살대가 이제 숨어서 이렇게 막 한 조직 수가 2000명 한 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기살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그 큰 어른이라고 부르는 이마에 상처가 있는 막 그런 기살대 총수 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살대를 뽑아서 뭐 훈련도 시키고 이 사람이 약간 예지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살대를 막 어디로 막 이렇게 보내. 그 이제 혈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리고 뭐 위험할 것 같으면 도망 안 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 큰 아버지랑 부르는 그 총수하고 기살대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까마귀들이 나타나 뜬금없이. 이 까마귀가 메신저야. 그래서 그 총수가 지령을 내리면 까마귀가 이 기살대한테 가가지고 뭐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중간에 까마귀가 수시로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살대가 혈기를 처치도 하지만은 이 기살대 조직도 혈기를 연구하려고 들기 때문에 기살대를 무찌르기 직전에 그 혈기를 무찌르기 직전에 혈기의 피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요. 이렇게 무슨 뭐 꽂으면 피가 좀 뽑혀. 그러면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 그러면 고양이는 평상시에는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잠깐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채취한 혈기의 피를 고양이한테 주면 고양이가 다시 안 보이는 상태가 돼서 그 본부로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정보를 막 전달하는 기살대한테.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렇게 수집한 혈액 샘플 같은 거는 고양이가 또 가져가고 요런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4명의 일행이 요 4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살대 중에 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주인공이야. 얘네가.
그리고 미리 얘기하겠지만 한 2,000명 정도 되는 기살대 중에 임원급들이 얘들이야. 그러니까 얘들 주라고 불러 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치면 한 상무, 전무 이 정도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기살대가 되려면은 조금 좀 띨빵한 그 혈기들을 잡아서 가둬놓은 어떤 공원 같은 데가 있어. 거기에 기살대 후보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하루 동안 어떻게든 얘가 안 죽고 살면은 걔는 기살대 합격이야.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 거기에 갇혀있는 혈기를 처치를 하든 뭐 도망만 다니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살아남으면 이제 기살대 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그런 식으로 기살대 합격이 된 거고 기살대로 막 활동을 하다가 좀 실적이 쌓이고 실적이라 하면은 왜 세계 2차 대전도 공군 파일럿들이 적기를 격추시키면은 이렇게 발을 정자로 체크해줘도 그게 100기가 넘어가면 그 나치 독일군 에이스라고 부르죠. 그런 식으로 혈기를 어느 이상 처치하고 이러면은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4명을 보면 얘가 탄지로예요. 탄지로. 얘가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얘가 네지코야. 얘 여동생이야. 얘 좀 사람하고 다른 거 지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제니치고 얘가 이노스케야. 근데 이노스케 얼굴이 이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사람. 얘 이렇게 멧돼지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 가면을 벗겨지는데 얼굴이 너무 좀 안 어울리는 얼굴이야.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둘이 남매고 이 탄지로가 이름 탄자 들어가서 그런지 숯을 만들어 파는 산속에서 그런 집안의 6남매 중에 장남이었어. 근데 그 집안이 알고 봤더니 그냥 단순히 숯을 만드는 집안이 아니고 대대로 검수를 물려받은 뭐 그런 집안인데 어느 날 그 혈기들이 이 집에 쳐들어와서 부모님도 죽이고 그 동생들도 다 죽여버리고 이 여동생이 혈기한테 물린 거야. 그래서 이 여동생도 혈기로 변한 상태야 사실은. 근데 희한하게 혈기로 물리면 인간성을 잃어야 되는데 인간성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혈기는 그 햇볕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낮에는 무슨 나무통 같은데 이 동생을 넣어가지고 등에 메고 다녀. 햇볕을 안 받게. 그리고 해가 지면 여동생을 꺼내줘요. 그 입에다 대나무통 왜 물었냐면은 얘가 어쨌든 혈기이기 때문에 얘가 자꾸 뭐 누굴 물려고 들어요. 그래서 손톱도 뾰족하고 뭐 그 상태잖아요. 눈빛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야. 그런 상태인데 얘가 이 김연의 칼날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좀 특이 체질인 걸 알고 봤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햇볕을 봐도 죽지 않는 걸로 점점 진화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무장이 햇볕을 봐도 살 수 있는 혈기가 되고 싶은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네치코의 어떤 피가 필요한 거야. 얘는 햇볕을 봐도 죽지 않는 혈기니까 아주 특이한 체형의 혈기니까. 그래서 이 무장이 얘를 어떻게 뭐 좀 활용하려고 하고 그런 입장이고 결국엔 얘가 사람으로 돌아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제니츠가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좀 특이한 캐릭터인데 얘가 공포에 질리면 잠에 들어. 잠을 자버려.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해치워. 번개고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몽병처럼 해치우기 때문에 자기가 해치운지도 모르고 이런 스타일이고 얘도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스포를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집안이 무슨 집안이었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서 얘가 산속에서 동물들하고 좀 컸나면 해가지고 일장 우식이고 그런데 좀 용맹하고 있습니다. 요 넷이 같이 다녀요.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혈기들을 막 무찌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기살대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 9명의 주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레코프 표주고 우주의 탱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9명을 다 모아놓은 게 이거고, 내가 이제 링크를 미리 좀 떴는데, 자, 이 링크 보시면 여기 블로그예요. 이분 저작권이 있으니까 이제 출처를 밝히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이 있어. 이 사람이 레쿠쿠 교주로고. 근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최근에 일본에서 어린애들 상대로 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1등부터 10등까지 다 여기 캐릭터네. 그러니까 1등이 레코드 교주로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불안현상이야. 그러니까 막 이순신 이런 사람들이 1등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 초딩들이 1등부터 10등이 뭐 탄지로가 3등이고 레코드 교주로가 1등이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런 거 들어놓으면은 그게 이 소리구나. 갑자기 레코드 타령하고 그러면 레코드 이러면 안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염주, 음주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여기에 보면은 호흡이라는 게 있어. 호흡.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 결국 다 건객이에요. 건객. 칼로 혈기를 물리치는데, 칼질을 하기 전에 약간 세일러문 변신처럼 막 무슨 뭐 해 호흡을 써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식으로 배회 호흡을 써서 뭐 안개 호흡을 써서 막 이런 좀 막 그렇게 떠들 시간에 칼질을 먼저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막 이렇게 웃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대충 이게 어떤 이제 세계관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 검술로는 혈기를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은 해 호흡인데, 뭐 물의 호흡이니 뭐 바람의 호흡이니 막 그렇게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호흡이 막 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떤 이제 훈련과 연마로 새로운 호흡을 터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호흡을 함으로써 스타크래프트의 그 스팀팩처럼 되는 거야. 몸의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거야. 약간 좀 초능력 상태처럼.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가짐이기도 있고 정신 통일 어떤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9명의 주 앞에 염의 주니, 음의 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력으로 쓰는 호흡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해호흡이지. 여기 보면 불의 호흡인가요? 불의 호흡. 불의 호흡을 사용하며 무한열차편을 다 인상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음주의 탱겐인데 소리의 호흡 이걸 쓰고, 이 사람은 뭐예요 또? 뭐 신이지가 사nem이 그렇다는데 바람의 호흡.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토키오 무이치오는 안개의 호흡. 그다음에 카로이 미지리는 사랑의 호흡. 뭐 이름 좋지 않아요. 연애 호흡 보통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구로 오비나시는 이거 뱀의 호흡이야. 그러니까 얘는 뱀의 호흡을 쓰면은 뱀이 막 형상화돼서 날아가서 혈기를 막 처리해. 막 그런 식이야. 그리고 여기 토미오카 키우는 물의 호흡. 그러니까 물의 호흡을 쓰면 막 쓰나미가 일어나. 이런 대충 그런 식입니다. 코노 시노부는 벌레 호흡.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히메지마 쿠메이는 바이오 호흡. 이 사람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서 이제 아까 어디야? 자, 다시 돌아오면, 자, 아까 저쪽 혈기들은 상현인이 넘버원이고 상현주가 그 다음에 이랬잖아. 근데 여기 9명은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9명이니까 뭐 이 사람이 넘버원인 게 아니고, 굳이 따지면은 뭐 해석이 다 다르긴 한데 힘센 걸로는 이 사람이 제일 세긴 하다. 이 사람이 맹인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등장인물 설명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고, 이 기사대가 한 2,000명 되고, 기사대 중에 이제 좀 센 사람이 주죠. 9명이 있고, 혈기들은 숫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혈기 중에 메인은 12개월이고, 그러니까 이쪽 편에 좀 센 애들은 9명이 주고, 저쪽에 센 애들은 12명이 기혈 12개월이고 상현하원. 그리고 수많은 기사대 중에 이 탄지로 팀이
중심이 돼서 얘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뭐 당연히 결국은 악당을 물리치겠지. 근데 내가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 김열의 칼날이 좀 이제 제 해석에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좀 달리 보이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이 주라는 사람들도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상현이나 하현이 이런 사람들 다 사람이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 여기 있는 캐릭터하고 여기 있는 캐릭터 서로 형제 관계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이쪽이고 누구는 이제 혈기가 돼버리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쭉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혈기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좀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악마와의 영혼을 결혼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해 주면은 뭐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나 뭐 당일 마약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이렇게 향 정신성 이런 걸 내가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뭔가 해내서 성취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어떤 약품이든 그런 거에 의존하면 그런 만족을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대가가 따르는 거죠. 한 번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한 번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두 번 다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게 원래는 그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그렇잖아. 막 애도 쓰고 고생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성취를 해야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약물 주사 하나로 내가 그걸 이렇게 만족을 해버리면은 현실 세계에서 밑바닥부터 힘들게 막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지. 근데 이게 굳이 뭐 거창한 마약까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월급 모으고 뭐 재테크하고 뭐 돈 모아서 아껴 쓰고 해서 부자가 되고 이런 길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갔던 길이라면 막 이상한 막 그 도박 같은 걸 하거나 막 그런 막 투기성 막 그런 투자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어떻게 해서 막 몇십 벌고 그런 길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이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좀 막 빠른 길인 것 같지만 공허함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고 한번 그런 길을 가면 또 계속 그런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기가 된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유지가 되는. 그래서 나는 이쪽 길을 간 캐릭터들과 이쪽 길을 간 캐릭터 간의 경쟁을 보면서 당장의 전투만 보면 얘들이 훨씬 불리해. 왜냐? 얘들은 칼 한 번 찔리면 그냥 죽어. 그냥 팔이 잘리면 그냥 팔이 그냥 없어진 채로 살아야 되는데 얘들은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이 잘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다리 잘리는 정도는 바로 재생이 돼. 그리고 햇볕만 보지 않으면은 바로 전투력이 회복이 돼. 근데 여기는 엄연히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한열차 편에서는 얘하고 얘가 싸웠거든. 근데 관객이 보기에 얘가 너무 유리한 거야. 얘는 너무 불리하고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아니 이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 얘는 죽어. 얘랑 싸우는 와중에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탄지로가 어떻게든 이 탄지로가 이제 내꼬를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릴 그러는데 그 관객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얘가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막판에 얘가 죽어가는 이 내꼬한테 너도 나처럼 혈기가 되라고 설득을 해. 그러면 너 죽지 않고 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내꼬가 그거 거부하고 그냥 죽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내꼬가 정도를 따르다가 정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겪는 대가들 있잖아. 당장에 여러 가지 소래를 보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랭코크의 죽음에서 이게 말이 좀 웃긴데 나를 본 거야. 아 내가 저렇게 살고 있는 내가 좀 이런 좀 당장에 쉬운 길 아니고 뭔가 그렇잖아. 그런 나 딴에는 이런 길 안 가고 좀 이런 길을 가려고 바둥바둥 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 막 그런 감정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이 김열의 칼날 시리즈가 좀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얘들도
이 얘들이 죽을 때 얘들 결국 이제 목이 날아가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죽거든요. 그때 이 김연아 칼날이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이번 극장판 가보시면 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나오는데 자기가 혈기가 된 가정들을 막 해상을 해. 어떤 원한이라든지 뭐 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악마 영혼을 거래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누구는 후회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뭐 누구는 뭐 반성까지는 아니지만 그 해안을 갖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막 나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얘들한테 연민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 이유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나름의 탄탄한 서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아직 주가 아닌 애들이잖아요. 얘들이 뭐 열심히 하면 순간 주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성장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지만 서로 어떤 뭐 전후에도 쌓고 서로 뭐 갈등도 있지만 풀기도 하고 막 그런 우당탕탕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우리가 겪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김연아 칼날이 만화책은 1억 권 이상 팔리고 지금 페이지가 왔다 갔다 되는데 이게 최근에 개봉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역대 최고 흥행기로 가르쳤어요. 지금 이런 어떤 문화적 센세이션이 있는 것이 단순히 재밌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안에 어떤 탄탄한 서사 그리고 나름의 여러 어떤 세계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사람마다 충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문학 작품은 은유법을 쓰더라도 되게 다중적인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수능 언어 영역에서 무슨 시를 하나 딱 지문을 꺼내놓고는 이 시를 쓴 작가의 뭐 심정은 내가 이런 야 기타 같은 시험을 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어떻게 하나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 시를 쓰신 분의 아들이 그 시험에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이런 생각으로 쓰지 않았는데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어 교육이 정말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나도 이 김연아 칼날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사람마다 되게 좀 다를 수 있는 거고 그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이 기살대와 혈기들 간의 어떤 대결을 통해서 단순히 뭐 선악 이쪽이 굳이 따지면 선이고 이쪽이 악이겠지만 선악 대결에서 선이 이겼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혈기가 된 어떤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거에 대한 대가 그걸 후회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좀 정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고난과 고초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또 나도 혈기가 될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고민들도 실제로 중간중간 있고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런 기살대를 입문을 거쳐서 주가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이 성장하고 뭔가 단순히 검술이 느는 그런 걸 떠나서 어른이 되는 일련의 그런 과정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단순히 칼싸움 만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학적인 모티브가 막 불현듯 떠올라요. 예를 들자면 뭐 게테의 어떤 그런 악마하고 영혼을 거래하는 그런 파우스트의 그런 부분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서양 문학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헤라클레스 영웅 신화에서 이게 원형이 나오는 건데 영웅이 처음에는 영웅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띨띨한 애들 같은 애들인데 얘들이 그 집단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몰살된 거잖아요. 혈기의 습격으로.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쫓겨나서 혼자 막 고초를 겪으면서 여행을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돌아와서 어떤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이런 영웅서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라이온 킹도 그렇잖아. 그 사자가 이제 쫓겨나서 그 원숭이하고 멧돼지하고 막 같이 돌아다니다가 멧돼지 여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얘가 어른으로서 성장하고, 그렇죠? 현실 이제 집단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임금이 되는 뭐 이런 식의 여기도 그런 서사야. 보면. 그래서 근데 이 서사가 단순히 이게 우리하고도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보면 스티븐 잡스가 이 영웅서사를 따른 거야 결과적으로.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이 사람이 천재인 건 맞지만 너무 막 그렇잖아요. 막 남의 얘기 안 듣고 이사의 결정 다 무시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사에서 쫓겨났지. 그래서 픽사 이런 데서 일하고 하다가 결국은 애플에 돌아서 애플을 살렸잖아. 그런 어떤 영웅서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기는 뭐냐면 순탄하게 이렇게 뭐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고등학교 때 전교일등이고 서울대 수석이고 뭐 삼성 가서 뭐 임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자기 뜻대로 좀 안 되기도 하고 뭐 진급도 누락되고 뭐 한번 크게 실패도 있고 뭐 무슨 시험을 몇 년 동안 해서 봤는데 안 되기도 하고 뭐 나 같은 게 사업도 한번 망해봤고 뭐 이런 거 이게 영웅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런 좀 고초를 겪는 일련의 과정이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삐그덕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도 좀 안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고 또 실제로 극복을 해내고 그럴 때 극복해낸 사람한테 더 큰 미션이 주어지고 그걸 해내면 진짜 영웅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양 동양을 구별하지 않는 영웅서사가 있는 거야. 이 탄지로가 결국은 훗날 주가 되겠지. 그렇죠? 이 9명 중에 한 명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쑥가마를 이고 다니던 애였는데 얘는 처음에 그냥 동생을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기사할 때 들어간 이유조차도. 근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되는데 뭐 이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일본의 청소년 팬들한테 그렇게 열광할 만한 컨텐츠인가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의욕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잔 얘기를 하면 자, 그 무잔이 어쨌든 이쪽 나쁜 놈들 중에는 얘가 짱인데 자, 무잔 캐릭터가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제 영화나 만화를 보시면은 막 그냥 밑도 나쁜 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악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좀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마냥 오래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수명은 얻었지만 가치를 잃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허함의 상태고 그러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계속 악행을 저질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살대와 주가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이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무자의 생각이 변하고 뭐 그러는 걸 보면서도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이 뭐 성설설, 설학설 이런 거는 노자 시절부터 순자 시절부터 뭐 의견이 갈리는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아니다 뭐 선악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의지에서 한쪽이 드러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은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선석선이 많고 악인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세상에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 내 안에 존재하던 내밖에 존재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저런 잘못된 길을 갔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뭐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덜 보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길로 더 안 가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냥 내가 보면 이 김연아 카레를 볼 때마다 그냥 단순 재밌다를 넘어서 막 생각 외로 막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얘기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설정화 보니까 무제한 선별이 없는 거 같은데 바꿀 수 있는 건가? 설정상에는? 보니까 무제한 여자 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거 패너트 아니에요? 그런가? 그건 약간 패러디인 것 같고 남자도 나오고 그 영화나 뭐 TV 시리즈 이런 데 보면 무제한이 이제 뭐 여자도 거느리고 뭐 좀 남자처럼 나오긴 해. 그 상현한테 화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아 모르구나. 아 그거는 아마 이제 좀 패러디 그건 나도 살펴는 봤어. 근데 얘가 뭐 이제 보통의 인간은 아닌 상태니까 뭐 그거 넘나드는 걸 수도 있겠지. 태어나긴 남자를 태어났어요. 일단은 그렇지. 일단 태어난 건 남자였어. 근데 뭐 바뀌었을 수는 있겠지. 자기자기가 바뀔 수 있는 뭐 거. 그럴 수 있겠지. 또 비즈니스 만드는 게 그럴 때 있죠. 요즘 이거 보고 나서 그런지 인스타에 관련 짤들이 엄청 돌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피셜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10페이지에 10페이지 정도에 그 네즈코라는 그 주인공 그 여동생이 그 인간성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그게 뭐 특별한 뭔가 체질이 있다기보다는 집 앞에 그 햇빛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이 약 같은 꽃이 자랐대요. 집 앞에? 얘네 집 앞에. 얘네 집 앞에. 네, 그래서 그걸 가족들이 다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네 집안 애들이 다 그런 상태다. 면역력이 있는 거 상태. 혈기 네, 분류. 근데 이게 오피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 그런 상태여서 이제 햇빛도 극복하고 그 무장이 찾던 그 약이 사실 얘네 집 앞에서 났던 그 이름 모를 꽃이었다. 라는 설이. 그 맞을 수도 있겠네. 지금 이게 막 만화책을 만들어 된 거잖아. 네, 만화책 만들었어요. 옛날에 났어요. 저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연결한 거 다 봤던 근데 이게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만화책이랑 이 있다고 해서 TV판하고 극장판이 만화책과 똑같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화책은 만화책이고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기반으로 TV판이나 극장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일부러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뭐 상업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든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만화책은 완결이 됐는데 TV 시리즈 쭉 가다가 무한성 쪽에서 지금 3편에 걸쳐서 극장판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한 편이 지금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무한성 그 극장판이 나올 거고 그 뒤에 이제 만화판 스토리를 봐서는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럴 때 얘네가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는 방금 말한 그런 설처럼 할 수도 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13페이지 저 오른쪽 하단에 진짜 누군가 했더니 그냥 GPT가 새로 만든 캐릭터예요. 얘? 네. 얘 아니야? 아니에요. 아 잠깐만. 그래서 계속 보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얘 뱀의 좀 다리 아니요, 얘저 방금 나왔던 애기 아니 아래 바로 얘 빠지고 토미오카 기우. 네, 얘가 없고 걔가 들어간 거 같아요. 이거 블로그에서 나온 거. 얘가 아닌 거지? 얘는 없는 캐릭터. 정확하게. 나 그냥 밑에 써두는 거 가져오는데 얘 누구야? 몰라? 그냥 GPT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러면 얘 아니고 그러니까 뱀해주는 얘고 방금 맨 왼쪽에 있는 얘랑 얘랑 좀 비슷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짜집기 하다가 조금 에러가 나는 거. 얘가
중요한 걸 얘기해. 얘가 아니고 얘 물의주 토미오코 기후가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GPT 짤인 것 같죠. 아, 그런 그림체로. 제 염주 동생이 결국 주가 되잖아요. 그랬었네. 아 염주 나오기는 동생이 이제 저 캠프 죽고 나서 이제 대신 뭐 물려받고 하는데 걔 얼굴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걔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얘 동생이라고. 영화에 나오던데. 그런 거 그 아니야? 붉은 머리 염주 있잖아요. 그리고 얘 동생이 있는데 동생 있지. 거의 똑같이 생겼던데. 이번 극장판에 나오더라고. 아 그거 걔가 랭쿠버 동생이야? 네, 그 집에서 지키겠다고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애 2명 있었던데. 찾아보자. 극장판에서는 그러네. 똑같이 생겼네. 크기만 작네. 랭쿠버 동생 이 머리살 이 가족력이네 거의. 머리숱이랑. 얘가 지금 무관상에 나온 거야. 근데 맞나 모르겠네. 똑같이 생긴 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많아서 다 완벽하게 기억 못하겠어요. 만화책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완벽까지 나갔는데 세세한 거는 지금 들으면서 조금씩 기억나고 있어요. 여기 그래픽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그 김열의 기살 때 아버지. 칼날 큰 아버지 큰 어르신 이 사람 얘 이름이 잘 안 나오고. 우부 야시키 카카와. 그러니까 이뭐 싸우다가 다쳤는지 이렇게 상처가 있어. 눈이 안 보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어르신이고 이 사람이 헤더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그래 까마귀 있잖아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를 자꾸 보내. 그래서 몇십 년을 보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있어. 좀 비슷하게 생긴. 만약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이제 기살 때의 아이젠하워다. 기살 때 아이젠. 그래서 하여튼 이거 진짜 이거 아주 데이터 쳤죠. 이거 봤지 내가. 그다음에 무한의 열차, 무한열차. 그다음 지금 무한. 팀장이 좀 보고 혹시 이거 궁금하신 게 있어요? 전혀 몰라.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 교체 이름 이거 좀 알잖아. 네즈코가 왜 대나무를 부는지 뭐냐. 아무리 알았어. 네즈코밖에. 이거 없어. 물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또 그리고 다음 장.